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4.39% 하락한 104,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린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뉴스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은데요.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연간 100억 이상 로얄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니까 어저께 HLB가 항서제약한테 약 500억을 주고 권리를 사왔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항서제약에서 378억 원을 받네? 라는 것 때문에 그럼 120억 어치, 약 120억 원 어치 손해인가? 라는 의구심, 그리고 특허가 2023년까지만 받는 것이냐,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러면 결국은 계약은 손해보는 장사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랑 그 다음에 판매 전략이 공개됐거든요. 특히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회사에서는 얘기를 할 때 직판이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에로를 해주겠더라라는 것 때문에 LB가 뉴스 나오고 있다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뭐 조심스럽게 기술적으로만 좀 보자면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다시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옆으로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를 받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판매 전략이 공개가 됐다라는 두 가지 뉴스인데요. HLB가 내년부터 글로벌 신약으로 아시아 1위 항암제약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지금까지는 바이오 그룹으로 매출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로열티도 수령을 하니까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변신할 것 같다. 플러스 뭐 시장 예측치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LB의 가장 빠른 항암제 매출은 아필리아일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아필리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조만간 좋은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K바이오의 쌍두마차인 셀트리온 3발을 잇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B는 전날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신약 리보세라님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약 500억 원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글로벌 권리는 2200만 불이고요. 중국 항서제약에 관한 권리는 2000만 불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잘 알다시피 혈관 내피세포 성장이자 발생을 억제시키고 종양성 혈관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 암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이다. 아실 거는 표적 항암제고요. 저도 과학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냥 우리 쉽게 암을 굶겨 죽이는, 표적해서 딱 이 특정 부분만 굶겨 죽이는, 나 암이야 라고 하면 원래 암세포도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인데 암 아닌 것처럼 하고 밥 달라고 할 때 너 암이잖아, 밥 안 줘, 너 굶어 죽어 라고 하는 게 리보세라님의 역할이고요. 이런 리보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내성이 줄고 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 뛰어난 병용 효과를 보인다는 게 뭐 가장 큰 거겠죠. 플러스 뭐 복용하기도 편하고 저렴한 약가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 일정 부분만 타겟해서 굶겨 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현재 NDA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아시아 1위 제약사인 항서제약이 2014년부터 위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에 있다. 또 간암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막과 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부터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를 받는데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님의 매출은 2016년도에 뭐 1200억 가량, 2019년 여기 약 3300억 가량 매년 뭐 약 40% 증가율이 하고 있고요. 매년 40% 증가하고 있고요.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 매출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간암 2차 치료제 아닌가요? 단독으로?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암 2차 치료제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올 3월 달에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예측할 때 어디까지나 이거 예측치입니다. 보시면 이거 예측치를 할 때 회계회사에서 평가를 할 때 현금 할인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현금 할인의 할인율을 16.42%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올해 매출에 따른 내년도 수령할 거 약 106억 원,
내년도 매출을 내후년도에 받을 때는 약 124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약 150억 원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저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약 500억을 줬잖아요. 근데 이걸 다 더해보시면 378억 원이에요. 그러면 122억 원이 비잖아요. 야, 그러면은 500억 주고 378억 받아오는데 120억 원 손해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엘레바가 포함이 돼 있지 않잖아요. 엘레바도 물론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면 2023년부터 수익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게 없어서 결국 그럼 눈에 손해보는 장사를 했구나라는 게 아마 인식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엘레바가 빠졌다는 거. 근데 엘레바는 내용으로만 보자면 판매가 22년부터 된다면 로열티 수익은 23년도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 시간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특허권이 딱 23년까지만 받는 거냐라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허권은 일단 재실시권은 국가마다 법령이 상위에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연장해서 2034년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거를 나중에 아마 조만간 뭐 NDA 신청이나 아니면 아필리아권이나 등등, 또 이번 풀첸 박사 말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진 회장이 유튜브 나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시장에 대한 현재 트렌드도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티를 뭐 나온 바로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연장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다시 풀첸 박사랑 또 다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투자자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리보세라님 판매 전략 공개인데요. 예전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이 약의 리보세라님의 효능이 상당히 좋은데, 쉽게 에로를 하면은 일순간에 좀 손쉽게 큰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직판을 하려고 하느냐, 에로를 하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장 얘기는 그랬습니다. 에로를 해서 획득을 한다면 약 15%밖에 못 받는데,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 15밖에 못 받는데, 내가 직접 거의 완료가 됐다, 내가 직접 하면은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80에서 85는 내가 할 수 있다. 힘든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좀 더 의미 있다. 그렇게 도전 정신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었을까, 현대차가 있었을까, 현대중공업이 있었을까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는 보시면 북미, 유럽, 일본 주요 지역이죠. 에로를 통해 현지 제약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다. 이 주요 지역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임상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주요 지역에서는 에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얘기했던 거랑은 약간 뭐랄까 스탠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사실 또 보면은 이런 게 현실이랑 또 빠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되었건 지난번 발표랑, 그리고 원래는 미국 쪽은 계속해서 직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좋은 파트너가 나오거나 좋은 이렇게 계약 조건이 있으면 뭐 에로도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특히 미국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일본은 원래도 에로 예상이었지만 여기 북미, 특히 미국 쪽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을 제외한 국가는 이제 직판으로 할 것이다. 주요 지역의 리보세라님 판매는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 연말에 신청을 하면은 내년에 허가 난다 하고, 그리고 판매는 2022년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보세라님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로열티는 2023년부터 받을 수 있는 거겠죠. 2022년도 판매치를 2023년도에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판매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특허권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리보세라님의 재실시권 특허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2034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빠른 판매가 중요하다는 것도 예전부터 시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4,200만 불 준 거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는 아까 현금 할인을 한 거, 현금 할인으로 평가 모델을 적용한 거고요. 그 할인율은 16.42%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이렇게 NDA 신청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 어저께는 위암 말기라고 했고 오늘은 그냥 위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암에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도 있고 또 위암 2차 치료제도 지금 병용으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암 3차일지 4차일지 NDA 신청을 할 건데 맨 처음에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위암 3차 치료제로 결정한 거는 빠른 시장의 침투를 위해서 현재 약이 없는 거, 그래서 신속 통과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암 3차 치료제로 목적을 해서 한 거였는데 현재는 그 당시 때는 위암 3차 치료제가 없었는데 지금 위암 3차 치료제가 있죠. 단 지금은 아직도 위암 4차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장의 진입이 목표였다면 위암 4차 치료제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리보스레넵의 가장 큰 장점은 콤보로 병용 임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병용 임상일 때 특히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랑 궁합이 더 잘 맞고 그중에 리보세라닙이랑 궁합이 훨씬 더 잘 맞아서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병용이 목적이라면 4차 치료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되었건 어저께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위암 3차, 4차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치를 해보자면 뭐 여기도 에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위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빠른 상업화를 위해서 현재 회사는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폴첸 박사가 입성을 해서 이제 제한이 좀 없어졌다. 그리고 좀 더 기대를 해봤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여기 위에서 2차 모습이 좀 더 센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약간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네 500억 주고 갖고 왔는데 125억이 비네라는 건데 그거는 엘레베가 포함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플러스 특허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여기 어떻게 할 건지 원래는 북미는 직판이었다라고 수차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략이 바뀐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네요. 어찌되었건 회사는 뭐 이렇게 로얄티도 받고 여기 판매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놨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상업화가 주 타겟이구나 라는 거를 얼핏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첸 박사가 들어오자마자 어저께 윗꼬리도 달리고 오늘 좀 음봉이 약간 커서 약간 단기적으로는 실망일 수도 있는데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아직도 좋은 뉴스거리가 많이 있어요. 가까이로는 S모도 있고요. 또 11월 9일부터 미국에서 면역 항암제 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다시 이뮤뇨믹 교모세포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원래 목표는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살짝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거 감안을 하셔도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제 폴첸 박사도 들어오고 오늘 또 장중에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고 오늘도 좀 좋다가 뉴스가 나면서 좀 밀렸는데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더 쉴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아직도 S모도 있고 NDA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필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 연말에 대한 굵직굵직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9월 들어와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